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으면서도 마음이 약간 불안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 역시 별다른 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기계 관련, 이제 개발 관련해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이제 그쪽 분야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구 설계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딱 바로 드는 생각 자체가 왠지 여성한테는 이제 기구 엔지니어 기회를 안 줄 것 같고 왠지 회사에서는 여성 엔지니어를 뽑을 것 같지 않고 왠지 그런 기분이 들고 주변에서도 와, 니 안 될 텐데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제 여자는 기구 엔지니어를 할 수 없나요? 이제 잘 뽑지 않나요?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자면 여자는 기구 설계자가 될 수 없나요? 바로 답을 하자면 아니요, 누구나 기구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녀 뭐 이렇게 차별 없이 남녀 누구나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구 설계자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대답은 똑같습니다. 어, 그 원하시는 진입하려는 분야라든가 이제 관련된 제품군에 대해서 기술이나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는 기본,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할 수 있게끔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없이 그냥 설계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구 설계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약간 기구 설계라는 거에 대해서 어, 그 기구 설계가 가지는 그 일의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구 설계라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똑같았지만은 자신감이 넘쳐나죠. 이게 가면 다 만들 것 같고, 가면 뭐든지 할 것 같고, 기회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그 자신감도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냥 단순히 자신감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요. 근데, 어, 이 기구 설계업무라는 게 나중에 지금 뒤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이제 나는 제품 개발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아니 제품 개발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냥 했다가 만약에 힘들면 뭐 바꾸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본인의 이제 경력 자체가 뭐 어떤 일부분이 그냥 날아가는 게 되니까는 그게 낭비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실 생각이면은 적어도 몇 년은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다가 안 되면 하고 그만두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은 뭘 하나라도 이렇게 연습을 해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이게 나한테 적당한 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엄연히 직업이니까는 당연히. 기구 설계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이제 뭐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기구 설계란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설계만 하는 줄 아시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기구 설계 업무는 개발 업무 중에 포함된 업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연관이.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 개발 회의를 할 때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기구 엔지니어가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할 건데 이게 현실이 가능하냐, 실현화가 가능하냐, 유사 제품을 만들고 경쟁 제품을 만든다면은 이미 있는 거에서 뭔가 변화된 거니까, 뭐 디자인을 변해서 하는 거니까는 뭐 당연히 실현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제품을 하는데 그게 어떤 기구적인 특성을 가진다면 그 기구 엔지니어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때 참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개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개발 제품이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타겟 시기라든가 이런 걸 정할 텐데 그때 역시 이제 뭐 기구 엔지니어라든가 뭐 다른 엔지니어도 다 포함을 해서 뭐 일정을 한번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서 터뜨릴 생각인데 출시를 할 생각인데 그때까지 이제 하려면 대략적인 설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금연까지 이런 거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런 거를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좀 왔다 갔다 하긴 할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걸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가격대를 얼마나 할 건데 이게 실현 가능한 가격대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TV를 할 건데 100만 원짜리 TV를 할 거다. 그러면 약간 여유가 넘칠 수도 있어요. 원재료비는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근데 10,000원짜리 TV를 만들 건데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럴 때는 기구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의견이 오고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자 디자인이 나오면 초안 디자인 나왔을 때 기구 엔지니어가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실장이 가능한 부품, 이제 신규 개발 필요한지 아니면 기성품을 갖다 쓸 건지 그 제품의 가격대에 맞춰서 뭐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재질은 어떤 걸 할 건데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기구 엔지니어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약간 그 시뮬레이션 약간씩 해가지고 이제 기구 검토를 하거든요. 디자인에서. 그러면 디자인이 약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구 엔지니어가 지금 디자인이면은 어떤 걸 해도 뭐 다 가능하다라고 확정을 해주면 이제 디자인이 마무리 짓고 이제 확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설계가 쭉 들어가면 뭐 기구 설계가 쭉쭉쭉 하고 뭐 이래저래 가겠죠. 가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뭐 회로가 들어간 제품 같으면 회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 회로 레이아웃 나올 때까지는 이제 기구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다음에 이제 기구 레이아웃이 제대로 나오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되죠. 예. 늦게 하면 결국엔 일정이 늦어지니까 본인 때문에. 예. 그래서 회로 레이아웃을 주고 한 번 나간 레이아웃은 중간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수정을 해야 되는 게 회로 설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정해진 레이아웃에 칩을 다 배치하고 뭐 다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바뀌면 그분도 그 칩들을 다 옮겨가면서 어떻게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싸우기 싫으면 제대로 된 그 레이아웃을 한 번에 주고 수정을 하더라도 뭔가 진짜 작은 수정이 일어나게끔만 해서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다음에 부품 개발이 필요하면 부품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그 제품에 이제 신규 개발 부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기성품이 필요하다면 기성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데 어 외주 개발팀이 있으면 거기서 소싱을 요청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 기성품이든지 신규 개발 부품이든지 그 부품을 이제 적합한 부품을 찾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건 이제 기부 엔지니어니까 결국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 검토를 하려면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금융 업체에다 금융 걸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면은 그 금융 검토된 그 금융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수정하겠죠. 뭐 약간 뭐 구배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역구배가 진다든가 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뭐 수축이 우려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금융상에 뭐가 문제가 우려된다 하는 그 검토서를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 뭐 금융 검토하기 그 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는 약간 그 조립에 관련된 걸 검토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건데 어떻습니까 하고 뭐 생산이랑 뭐 유관부서하고 미팅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립하면 되니 이렇게 조립하면 힘이 드니 이렇게 이렇게 조립합시다 하는 그런 미팅도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금융 검토를 거쳐서 금융 제작이 들어가면 보통 그 금융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보통 빠르면 뭐 20일, 늦으면 뭐 40일. 그게 뭐 제품명분에 따라 다르니까 확실하게 며칠 걸린다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 걸리죠. 그 정도 기간이 걸릴 때, 그러면 그때는 좀 쉴 수 있겠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습니다. 금융 검토할 때까지 뭐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을 했겠지만, 금형을 제작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밀렸던 문서들을 다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검토서, 뭐 그다음에 작업 지도서에 쓸 자료들, 그다음에 2D 도면, 그다음에 그 뭐 보험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뭐 그거 관련해서 하고 그러고 혹시 모를 그 실패 사례라든가 아니면 문제점 예상되는 부분들 그걸 다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3D 데이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캡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료 뭐 단면도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거 하다 보면 뭐 금방 될 것 같지만 그거 하는 것도 시간이 꽤 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관련해서도 또 기구 엔지니어가 다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회로 쪽에서 진행할 때, 회로 쪽에서 회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와이어 쪽을 솔더링 하는 게 좀 문제가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데이터 쪽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구 쪽에 간섭이 없겠느냐. 그럼 또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예, 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라든가 뭐 무게 중량 산출해야 되는데, 그거 뭐 비중구 해가지고 다 해줘야 되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한 것 말고,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자 그다음에 어쨌든 주요 자재 수급을 하겠죠. 뭐 금형이 대략 끝나고 나면 그 주요 자재 수급에 이제 뭐 금형의 시사축 보면 뭐 티제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요 자재 진짜 뭐 제품에 들어간 주요 부품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그거면 이제 조립 검사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가서 하거든요. 할 때 뭐 금형이 제대로 안 나왔다든가 공차가 안 맞다든가 아니면 자재가 잘못 들어왔다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한 내용을 다시 그 유관부서에 배포를 하죠. 예. 그 문서 작업도 하고 이제 실무도 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막 이렇게 힘들게 해서 다 넘어가고 나면 이제 양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양산 할 때는 또 기구 엔지니어가 가서 조립한 간 보죠. 지도도 좀 해주고 문제 있으면 나와서 가지고 와서 검토도 하고 뭐 그때 물론 회로가 문제 있으면 회로 엔지니어도 와서 뭐 하지만은 그 결국엔 제품을 만들 때 기구 엔지니어가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 가고 포장할 때까지 다 있고 초대 양산 다 끝낼 때까지 있고 초대 양산 끝나면 그 문제점 확인해서 뭐 또 내용 만들고 어쨌든 또 그 단계에 넘어가서 이제 양산을 간다 하면 양산할 때도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양산할 때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납품하고 그 이익 창출할 때까지 이 기구 엔지니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익 창출할 때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기구 엔지니어한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네." 이런 얘기 듣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익 창출하면 그냥 급이 월급이 제때제때 나오는 거죠. 네, 고런 거. 그러니까 결국엔 설계가 이 개발한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 기구 설계가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설계면 멋있게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탁탁탁 하고 3천 데이터 싹싹싹 돌리고 하면서 멋있게 여기에 수정하고 뭐 여기 공차를 얼마 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하는 기구 설계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만약인데 그런 기구 설계자가 있다고 친다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양산 설계 하시는 분은 아니죠. 실제 우리가 말하는 기구 설계자는 다 이 부분이 다 포함된 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그 개발 단계에서, 그러니까 개발 자체에서 기구 설계자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좀 큰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비중이 크다고 해서 기구 설계자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된다 이런 비중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 거의 다 참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작든 크든 이제 업무가 상당히 큰데 뭐 이걸 보시고 저 정도는 설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정도는 어 뭐 어찌 보면 좋은 거 아니냐. 일하면서 이제 중요하다는 거니까 보람도 느끼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할 건데 충분히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내 같은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여성 기구 설계자가 진짜 보기 힘들까? 진짜 뭐 말로만 듣던 남녀 차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기구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러 여성은 채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면 채용되더라도 이제 프로젝트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남녀 차별이나 이제 일부러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여성 엔지니어들을 자꾸 찾고 있죠. 예. 채용이 되더라도 프로젝트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게 뭐냐면 일 못하면 일 안 줍니다. 이게 뭐 너는 남자인데 일은 못하지만 남자니까 일 줄게 프로젝트 줄게 당신은 여잔데 일은 엄청 잘하는데 그래도 여자라서 프로젝트를 줄 수가 없네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일 잘하면 프로젝트를 바로바로 주고 일 못하면 일 잘할 때까지 프로젝트를 조금 늦게 주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 그럼 왜 여자 기구 설계자는 진짜 보기 힘든가요? 진짜 그 여성 기구 설계자는 제가 만난 분들도 열 손가락으로도 뭐 꼽히는 수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그 여성 기구 엔지니어가 적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뭐 남녀 차별, 뭐 일부러 채용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뭐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진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여성 기구 엔지니어가 좀 적은 겁니다. 어떤 현실적인 내용이냐면 기구 설계 업무 자체가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개발 단계에서 뭐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전체에 뭐 크든 작든 그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없거든요. 뭐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요런 단계를 거쳐서 뭐 설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 다가 다 설계하고 연관이 다 돼 있거든요. 이 전체가 이제 프로젝트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프로젝트 하나만 하는데
뭐 이거 끝날 때까지 뭐 다른 일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하나를 그냥 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제 몇 개를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많을 때는 3-4 개씩 하게 될 수도 있고 최소 2개 이상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된다. 이게 같이 진행한다 하는 게 뭐 기구 설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오는 거죠, 이게. 이게 설계 단계 지나서 이제 금형 검토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이제 디자인 검토하는 부분이 날라오죠. 그럼 그거 검토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뭐 양산 이제 흘려 놓고 좀 쉴까 하면 이제 다른 제품 이제 슬슬 양산 준비하러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깐 기구 엔지니어는 정말 쉴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일찍 퇴근하고 뭐 약간 여유 있는 상황이 오긴 오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오히려 한가하고 그 처음 시작이 디자인 단계를 이제 지나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조금 쉴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밤에 야근도 많이 하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나이가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예전에 할 때는 뭐 10 시, 11 시 뭐 제일 늦게 했을 때는 뭐 새벽 2-3 시까지 뭐 했을 때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시키겠죠. 그래도 뭐 상황을 봐서 뭐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뭐 좀 늦게까지 있어야 되면 뭐 늦게까지 있고 지금도 뭐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전화가 오거든요. 뭐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집에서 또 일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고객한테 쓴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저희 선임한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뭐 몸도 직접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뭐 금융업체는 본인이 직접 가서 당연히 샘플 조립해야지 뭐 금융업체에서 뭐 "샘플을 좀 보내 주세요." 하는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어느 정도 기구가 형합성이 맞고 아무 문제가 좀 문제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업체 쪽에다가 뭐 "샘플을 좀 보내 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서 바로 그 시사출하면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직접 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럼 가는 거, 그런 거 가는 거, 그리고 외근 나가는 거부터 시작해서 시양산할 때도 가서 봐야 되고 양산할 때도 불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몸도 뭐 12 개가 모자랄 정도로 몸도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죠. 엄청난 압박도 오고 뭔가 양산에서 문제 생기면 엄청난 압박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못 버티고 그만두거든요. 그럼 똑같이 여자분들도 이제 못 버티고 그만두는 상황이 오겠죠.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는 남녀 이렇게 뭐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조차도 그 엄청 힘들 때는 진짜 때리치고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조차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들고 그만두는 삶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비율적인 문제죠, 결국에는. 왜 여성 기구 엔지니어가 적냐면 애초에 그 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뭐 기계 관련 공부, 기계공학 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그에 상응하는 그와 유사한 관련된 공부를 하는 전공자들이 애초에 이제 비율적으로 적으니까. 그리고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지원자라든가 채용 인원수에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그만두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10 명의 남자 직원이 1 명이 그만두면 그 9이 남는 건데 비율이 적은 여성 기구 엔지니어 분들이 뭐 2명 일하다가 1 명이 그만두면 1 명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구 엔지니어가 왜 남자밖에 없지? 여자는 안 되나? 일부러 안 뽑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뭐 어떤 이유로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녀 차별의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런 걸 좀 깊게 봤을 때 조금 불편해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막 함부로 대하고 싶은데 막 욕도 하고 막 "야 저기 가서 뭐 오늘 그거 처리할 때까지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자한테 하면 왠지 그게 조금 당연한 것 같은데 여성분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왠지 좀 미안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조금 불편해서 이제 여성 기구 엔지니어보다는 이제 남자 엔지니어를 선호하는 그런 곳이 있을 수도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따졌을 때 그냥 그 남녀 차별 때문에 안 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비율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성 엔지니어가 조금 보기 힘들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기구 설계 자체가 진짜 멋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멋만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멋이 없다는 건 아닌데 멋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는 쉴 시간이 거의 없고,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올린 영상들 모두 자체가 기구 설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설계에 관련됐든 아니면 뭐 다른 일에 관련됐든 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구 설계는 뭔가 힘드니까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실 거면 알고 오시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알고 오시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그냥 멋만 있는 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는 주변에서 이런 제품 하는 거 보면 설계하는 거 보면 되게 좀 멋있고 좀 부러워 보이는데 나도 좀 해야지, 이런 단순히 이런 생각만 하고 오셨다면은 어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구 설계 자체가 그 설계란 틀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연관된 모든 일에 다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시작부터 끝까지 기구 설계가 참여 안 하는 곳이 없고, 뭐 관계가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지구력하고 인내하고 뭐 체력적인 부분 다 필요해. 그러니까 정신적인 체력도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인내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형 나왔을 때 시향선 할 때 그건 반드시 기구 엔지니어가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가야 되고, 양산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양산 이관을 해서 양산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불려가야 될 일도 생기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또 회의할 때 또 가서 회의해야 되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쉬 쉴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 근무 시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뭐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뭐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그 근무 시간 동안에는 진짜 집중하고 확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분들도 이제 못 버티고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구 설계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빡세니까는 아무나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오시려면 제대로 알고 오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디서 봤는데 기구 엔지니어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제품을 설계하는 것 자체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단순히 그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오시는 게 좋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지금 뭐 힘들고 뭐 업무량이 많고 뭐 진짜 뭐 남자들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얘기만 계속 했지만, 결론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여자도 기구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왠지 여성 기구 엔지니어가 좀 적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여자도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준비만 뭐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본인이 몸담으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뭐 기술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것만 하시고, 단지 기구 설계라는 게 생각한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오시는 게 좀 좋다는 거죠. 그냥 왔다가는 조금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